변이 나온다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식사를 잘 한 겁니다. 브리스톨 대변 표가 있는데요. 변의 모양을 7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변의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때로는 변이 묽기도 하고 때로는 변이 바나나 변처럼 적당한 굵기와 매끄럽게 빠져나간 때도 있고, 또 너무나 이 토끼똥처럼 수분이 다 흡수되고 건조된 형태의 변도 있습니다. 건강한 변은 우리 아이들의 변을 황금변 봤다라는 이야기들을 엄마들이 하시잖아요. 황금변을 보면 건강하게 아이가 잘 먹고 잘 소화시켰다 라는 증거로 확인을 하시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면 황금변을 못 본다가 아닙니다. 황금변을 볼 수 없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황금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른도 바나나 변, 거기다가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이 나온다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식사를 잘 한 겁니다.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은 아무 식사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식을 하거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절대 볼 수 없어요. 일단 식물 위주의 음식을 나의 소화 요소로 완전히 소화시키고 완전히 연소시키면 그 찌꺼기만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물에 뜨는 바나나 변입니다. 물에 뜬다는 것은 이 변 안에 모든 영양소들이 다 흡수가 됐기 때문에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져서 물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찌꺼기만 나오는 상태에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이 바로 가장 건강에 좋은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사와 수술만 가지고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느낀 의사들에 의해서 1800년대에 만들어진 자연위생학 학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또 약을 먹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몸의 인체의 리듬을 연구를 해봤더니 인체는 3가지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우리 자연계를 보면 아침에 늘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죠. 이 자연의 질서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인체도 몸의 질서가 있습니다. 3가지 질서, 3가지 리듬입니다. 첫 번째는 배출의 주기입니다. 새벽 4시부터 점호 12시까지는 몸이 흡수하는 시기가 아니라 배출하는 시기라는 거죠. 집에서도 하수구가 잘 배출이 돼야 되고 쓰레기가 잘 배출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인체도 몸에 쌓여있는 여러 성분들이 또 독소들이 배출해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잘 배출하려고 우리 화장실을 가죠. 소변뿐만이 아니라 대변도 잘 배출해야 아침이 아주 거뜬하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잘 안 될 때 굉장히 몸이 좀 무겁죠. 또 답답하기도 하죠. 배출의 시기 새벽 4시부터 12시. 이때는 식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흡수 주기입니다. 12시부터 저녁 8시.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죠. 흡수 주기가 됐다는 것은 이제 아침에 잘 배출을 하고 소화기관이 워밍업을 잘 마쳤다. 그러니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된 겁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를 이때 잘 하시면 되겠죠. 소화가 잘 되는 건강한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동화주기입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자, 동화라는 것은 이화의 작용의 반대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고 있고 손톱도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몸에서는 늘 세포가 재생되고 있고 늘 분열이 되고 있고 나쁜 세포들은 또 포식작용을 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늘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녁 8시부터니까 식사를 8시 전에 잘 마치고 잘 휴식하는 시간대가 됩니다. 밤에 또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세포의 재생, 세포 분열 이런 동화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또 밤 10시, 11시에 야식을 또 한다. 그러면 몸은 동화작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야식이 몸에 해로운 이유는 이 동화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화주기까지 해서 이 3가지 리듬에 잘 맞는 식사,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약 120년 전에 암 그리고 모든 불치병들을 완치시킨 의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편두통에 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고치지도 못한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편두통을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원인들을 찾았는데요. 그 원인이 주식으로 많이 먹고 있는 가공육이었습니다. 이런 가공육을 너무나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화학 성분 또 발암 성분들로 인해서 몸에 독소로 작용하고 또 두통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원인을 찾게 됐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와 케일, 양배추, 샐러리 이런 다양한 녹황색 채소들을 먹었는데요. 본인의 편두통이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몸에 쌓여있는 독소 또 세포 내에 저류된 나트륨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과와 여러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막스 거슨만의 그런 식사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효과를 못 느끼잖아요.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 환자 450명을 대상으로 거슨의 식사법을 적용을 해보니까 무려 446명이 완치가 되는 겁니다. 당시 말기 폐해 질환 환자였던 슈바이처 박사의 아내도 또 치료를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 치료법을 가지고 뉴욕으로 가서 아무도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도 치료를 시도를 해봅니다. 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이 말기의 상태에서도 치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알리고 논문도 쓰고 했는데 당시 여러 상황에서 약을 쓰지 않고 음식으로 치료를 한 것이 많은 학계에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치료가 만약에 가짜였더라면 사라져야 되는데 무려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딸 샤롯 거슨에 의해서 거슨 연구소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제암거슨의학회라고 해서 이 거슨 치료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응용해서 사과와 당근과 여러 이제 채소들을 중심으로 한 거슨 식사법을 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당시 불치병 또 심지어 암까지도 완치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있는 이 해독을 잘 해줌으로써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이론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건강의 원리는 두 가지, 영양과 해독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체 내에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독은 제거를 하는 식사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대한 독이 되는 식사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독이 되는 식사, 가공식품과 과다한 동물 섭취, 과식 세 가지를 우리는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 콩류, 버섯류, 씨앗류의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100% 하세요 라면 별로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침 식사 한 끼만큼은 과일로 드세요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분들은 점심과 저녁에 식사 전에 과일을 하나 드시는 습관, 과일 하나와 채소를 하나 갈아서 먹는 습관을 가진다라면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또 해독 효과가 일어나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의 의지,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첫 번째는 나 정말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 라는 이 소원을 강하게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만큼 이제 의지가 생기신다면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로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은 최고의 영양제이자 최고의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한 끼, 과일 식사를 통해서 건강한 습관 온 가족과 함께 만들어 가시고 꼭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